이야기했더니 총리직을 야당 대표한테 주냐 나옵니다. 갈등 보도가 많은데 특히 국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야지. 지금도 반대하는 그 주민들이 많아서 그것도 하루 빨리 되도록 그리고 경쟁력이 있도록 만든다. 농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무 액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통합 시정에 대한 사람들이 안 있어야 아시아포럼 21은 진실보도와 공정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지역의 언론이 힘을 뭉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시아포럼 21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다양한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분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함께 바꿔가는 세상,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식사 뭐 대충 다 하셨고 조금 뭐 늦게 오신 분들은 식사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7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7시 반이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뭐 더 좀 딜레이하기는 그렇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워크숍은 뭐 당초 예정돼 있던 건 아닙니다. 예정돼 있던 건 아닌데 올 한 해 또 우리가 횟수를 채워야 되는 그 아시아 포럼 21이 그 포럼 토론회 횟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한 해가 부족해서 이제 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연말에 어떤 다른 분을 또 초청하기도 또 거시기 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걸로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 지역 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우리 아시아 포럼 2022년 올 한 해 포럼을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 아까 당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재일 국장님이 뭐 발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만 박 국장님이 이제 본업이 더 중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아직 뭐 퇴근을 못한 관계로 아까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못 오실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이 와서 일단 가장 뭐 기본적으로 발제는 우리 아시아 포럼을 창립하셨던 초대 위원장이시고 또 초대 아시아 포럼을 발족했을 때 나름 또 생각한 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수 초대 아시아 포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그 발제 발언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수 초대 운영위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박수 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10분 전에 갑자기 우리 박재일 국장 못 온다고 그 발제를 하라 그래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뭐 이게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이제 동료 기자 여러분들 더 잘 알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요 이제 오늘 요 설립 요거 다 하나씩 배부를 좀 해주시면은 요 뒤에 우리 이제 항상 보는 건데 아시아 포럼 21 설립 취지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2011년 우리 이제 포럼 출발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럼 2011년에 발족은 했는데 한 준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 2009년 초인가 하여튼 뭐 2008년 말에 제가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기자들 다 모아서 대구에서 당시에
동대구 호텔에서 모여서 이제 전국의 기자들 다 불러서 그 대구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생각은 그 서울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 같고 당시에도 엄청난 격차가 있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언론이 이걸 좀 줄여볼까. 그래서 이제 뭐 부산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제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포럼을 만들자. 포럼을 만들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역할을 다해서 중앙과 지방 격차를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대구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는데 부산, 뭐 강원 이렇게 대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대구 경북만이라도 그나마 좀 어렵게 끌어왔던 거는 뭐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런 요걸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요 취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 그대로입니다. 설립시신문 그대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대로 있으면은 뭐 지역은 살 길이 없을 것이다. 또 계층 간에도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는 계층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에 또 이제 우리 세대 간에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그 언론에서 이제 잘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서 당시에 김범일 시장님, 김관용 지사님, 하춘수 대구은행장 일단 이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 돈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제 돈을 들이가 이제 사실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 뒤에 이것만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뭐 일단 협찬을 좀 해달라 이래가 이제 출발했는데 그걸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우리 언론은 제가 당시 6개사 사장님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방송은 우리 TBC 우리 사장님 있었고 이제 MBC 대구 MBC 사장님, 매일신문 이창영 이제 신문 사장님, 영날보 사장님, 대구일보 사장님 뭐 이렇게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경쟁은 하되 선의의 경쟁은 하되 각자 기사가 매일신문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특종을 하면 영날보가 엇길로 가거나 또 영날보가 하나 기사를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데 매일이 엇길을 가거나 당시에 그런 풍조가 하도 많아서 제가 보도본부장 TBC 보도본부장에 느꼈던 게 한 언론사의 특종을 하게 되면 지역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엇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TBC부터 그때 철저하게 없앴던 게 기사를 낙종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 나쁘지 않다. 얼마나 잘 충실하게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낙종했다고 무시하고 맞는 이야기인데도 기자의 양심으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사장님들한테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특종을 해서 지역을 위한 것 같으면 이거는 같이 따라가지고 같이 힘을 실어주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잘했는 건 잘했는 거고 그러면 이 언론사가 이 바른 길을 한 언론사 가면 다 따라가주자 이래가 그렇게 해서 출범을 당시에 이제 6개 사장님들이 출범식 할 때 우리 TBC가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당시에 녹화 중계를 하고 이제 사장님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요 설립 취지문을 그대로 들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MBC, TBC, 대구일보 그때 하여튼 다섯 개 사건이에요. 5개에서 출발했는데 그래 이게 설립 취지문을 들고 사장님들이 이거 제가 읽고 선서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만드는 이제 이 포럼이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못해서 대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 포럼을 끌어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저는 이제 자부심도 있고
되게 그 보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 아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개사만 하자는 처음에 이런 이제 그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제가 이제 문호를 넓히자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뭐 매일신문부터는 우리는 탈퇴할게. 뭐 이런 한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제가 했는 건 아니지만은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다 문호를 넓히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제 기자란 직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본 소양은 다 돼 있으니까 서로 믿고 한 길을 가면은 지역 사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역할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호도 좀 넓혀서 지금 왔는 게, 그때는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또 이제 여기 요즘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한때는 작년인가 민주당에서 우리 아무 편견 없이 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이쪽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건 국민의힘 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패널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예산을 다 깎자 해가지고 우여곡절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그때도 저는 반성을 했던 게, 이게 우리가 편견 없이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또 편견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해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언론 자체가 불편부당하게 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그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 더 없애고, 또 서로 그런 게 있으면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여기 있는 설립 취지문에 있는 걸 해소하자고 했는데 전혀 해소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어깨가 무거운, 저는 이제 올해 말 기자 생활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저도 이제 그만둡니다. 그만두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는 있으면서 기자 생활 37년 했거든요. 30년 했는데 30년 하면서 거의 안타깝게도 해소를 못하고, 또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 바통을 또 물리줘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 설립 취지문이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지만 아직도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가주셔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뭐 다행히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라도 그동안 이게 다 읽어보실 줄 알고 이제 그동안 뭐 말씀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5시부터 술도 좀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 볼 때마다 각자 다 이제 생각이 다르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설립 취지문대로는 거의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109회 하면서 보면은 이제 모든 기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각자 알아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포럼이 더 빛이 났고,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된다. 또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부서가 없습니다만은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회원 확충 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이제 각자 앞으로 좀 친하고 믿을 만한 우리 언론
후배님들을 좀 많이 좀 데리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럼이 이제 지금은 시도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가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했듯이.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만은 제 목표는 최소한 시도에 손을 안 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갈 길이 멉니다만 이제 이렇게 뭐든지 가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우리 기자로서는 저보다 선배님 별로 없는데 우리 조영조 선배님 오셨지만은 너무 이 시간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언론계를 곧 떠납니다만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있으면서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너무 훌륭한 이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자 생활에 나름 자양분이 됐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열심히 오셔가지고 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발전해달라는 걸 고별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올라오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언론 역할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제가 굳이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언론과 자본과의 관계도 너무나 우리가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 너무 치해지고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 처음 출발할 때 하고 너무 환경이 달라져서 이제 그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안타깝기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지에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이 역할을 하고 있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하는데 이제 옛날에 독재 시절이나 지금 뭐 따지면은 이제 요즘은 자본이 독재지 않습니까? 옛날엔 권력이 독재였으면 그래서 정치 권력이나 자본이나 결국은 이제 통제를 하게 돼 있고 그 통제를 얼마나 우리가 벗어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얼마나 우리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이제 역할이 또 주어지고 또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까웠던 거는 뭐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갈수록 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뭐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지금은 너무 자본 통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예전에는 언론사 사주가 들어오면은 아니 언론사를 돈 벌려고 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은 언론사 사주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아주 파렴치범으로 취급할 정도의 시절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당연하게 후배들이 그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양질의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집권을 잘 지켜내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일부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혹시 그런 정신을 잃고 막 너무 자본에 종속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얼마나 우리 포럼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각자 우리 포럼이 좀 매개가 돼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또 서로 간에 도움도 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각자 역할도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발전 이게 사실 아시아 포럼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도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름도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신은 뭐 기자 출발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보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아시아 포럼의 설립 취지문을 오늘 우리 최종수 선배님 계기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처음 봤을 때 그냥 뭐 무심코 봤었고, 결국은 아시아 포럼의 설립 취지 자체가 결론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고 또 세대 간의 노인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자라는 게 아시아 포럼 21의 설립 취지고, 결국은 또 이게 또 우리 지방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독립적인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결국 뭐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사회 보고 발전하라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뭐 한 장 적어오긴 적어왔습니다만, 요즘 우리 언론 학자들이, 흔히들 이제 언론들 분석이라 할 때, 어떤 언론인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개 비유해서 뭐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와치독이라는 말도 쓰고 가드독이라는 말도 쓰고 랩독이라는 말도 쓰고, 요즘 뭐 우리 주변에 워낙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애완견도 많습니다만, 아까 방금 최종 선배 얘기했듯이 진짜 자본과 권력에 계속 속박되다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애완견이 되는 게 아닌가. 랩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독이라는 게 이제 랩탑 컴퓨터처럼 그냥 무릎 위에 얹혀놓고 만지는 그런 애완견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또 뭐 새 정부 들어서 그런 경향도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론에 대한 어떤 뭐 좀 탄압이라면 탄압이고, 언론을 좀 마음대로 쥐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뭐 원론적으로 말하는 언론의 역할, 감시와 견제의 역할로 봤을 때 와치독의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뭐 오늘 보다 보니까 저도 뭐 다른 책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뭐 또 가드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가드독이라는 거는 뭐 경비견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정의 이런 것보다는 체제 유지, 그 체제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언론도 같이 이제 공생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드독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가드독을 얘기하면서 이게 제가 오늘 받는 자료에서 했던 게, 고어랑 부시랑 그 선거운동에서 싸웠을 때 마지막에 재검표를 두고 고어가 계속 재검표 요구하고 하니까, 그때 고어를 지지했던 뉴욕타임즈조차도 고어는 그만해라. 네가 그러다가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까지 부정당하게 된다. 그래서 고어한테 접어라.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학자들이 언론이 가드독 그러니까 그 미견의 역할을 했다.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떤 개가 될 것인가, 언론이 진짜 뭐 와치독이 될 것이냐, 가드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진짜 뭐 떨어져서 랩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앞에 예고 드렸듯이 이제 뭐 각 테이블별 두세 명씩은 얘기를 또 해주셔야 또 이 워크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가장 먼저 어른분이 좀 말씀을 해보실까요? 우리 앞으로 언론의 역할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또 뭐 성장해 나가, 지방 언론이 특히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느 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아보실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예. 대우경북 기자 백진식입니다. 예. 예. 앉아서도 되겠습니까? 예. 진식 회장님은 진짜 뭐 진식 그 기자협회 회장 자격으로 우리 아시아 포럼에 꾸준히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도 오늘 최종수 선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최고현 선배님 독 말씀도 예. 이렇게 무슨 의미가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좀 생각이 왔는 게 이겁니다. 지금 결국 이제 지역 언론의 가장 큰 근본이자 목적은 지역 발전이 아닌가. 지역 발전을 천착해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어떤 사명이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저희들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뭐 예를 들면 신공항 문제라든지, 대우경북 신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낙동강 물 문제라든지, 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저희들이 뭐 지역기는 이렇게 구미하고 대구하고 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물이라 하는 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구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구미 낙동강 그 페놀 사태부터 상당히 식수원에 대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큰 지역인데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이 최근에 어떤 그 합의가 된 게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듯 했는데 다시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지금 뭐 또 이게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맡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 중앙 언론은 이런 데도 절대 다루지를 않거든요. 결국은 이걸 중앙정부에서도 나설 수 있도록 한 게 원동력이 뭐냐? 그럼 지역 언론이 그만큼 계속 기사화하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도 움직이는 특히 신공항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앙 언론은 지역에 우리 뭐 동남권이라고 하고 남북권이라고 하는데 이 신공항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들은 지역 언론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보도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도 국가를 정부를 움직여서 지금 이제 대구 경북 그 신공항이 지금 뭐 군의 의성으로 확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이게 바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지역 발전을 위해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내지는 지역의 어떤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과 특히 중앙정부, 중앙언론과 좀 이렇게 대립각이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지역 언론에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그리고 기사의 비중도 가치도 최고조로 높여서 정말 지역의 목소리를 힘껏 낼 수 있는 그런 지역 언론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결국 우리 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되고 진짜 뭐 필요하던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지역 진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더뭐 하시고 싶은? 예. 이제 우리 진석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정책이 사실은 일관성이 쭉 있고 장기적으로서 이제 보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물 문제 마찬가지고 뭐 통합신공항은 이견이 없는 게 이제 그건 특별법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도가 여러 가지 되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뭐 그거는 빨리 만들고 이제 우리가 가다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거는 뭐 투트랙 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근데 물 문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권영현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 이렇게 추진하다가 물론 이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미뤄졌던 거죠. 안 되면서 이제 우리 홍 기장 오시고 나서 이제 영 없던 걸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든 좀 진지하게 좀 수기 과정은 거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꼭 행정 통합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은 그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졸업하기도 조금 제가 보기엔 이제 가다가 졸업할 때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또 절차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게 좀 뿌리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제가 이제 취재는 안 합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제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그 전에 하던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생 발전이었나요?
이런 분야에 아마 예산부터 정책부터 지금 많이 조금 그전보다 이제 이게 작아진 게 맞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이나 지사의 정기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언론에서 그 부분 한번 지적을 따끔하게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기사의 정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충분한 숙이는 그 토론도 하고 이걸 그 같이 갈 수 있는 게 좋은지, 과연 또 이렇게 다시 또 갈려서 경쟁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은 좀 치열하게 그 논쟁도 할 필요는 있다. 언론 우리 기자들이 그 대경연구원의 유철균 원장 와서 이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하듯이 경북연구원으로 간다.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1월 달에 다시 대구 정책연구원을 만든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이게 사실은 시장기사 두 사람의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역의 싱크탱크가 갈라짐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지금까지 축적됐던 경험인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 어느 게 좋은지 과연 이건 이제 우리 언론에서 정말로 좀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가는구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한 번쯤은 더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그 부분은 취재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은 좀 치열하게 좀 취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혹시 필요하면 제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정보는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 걱정할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안 맞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도 없는데 이제 헤드 두 분이 안 맞다고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가야 될 거를 그렇게 막 엇길로 갈 필요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아마 필드에 있는 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역할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뭐 들립니다. 다음 중간 테이블에 뭐 우리 매번 질문해 주신 우리 브레이크뉴스 이승현 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도 많이 하시던데 지금 누구한테 날아갈지 모르는데 다들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제 차례가 될 것 같은 자꾸 눈빛을 주시는데 일부러 피했는데도 뭐 포럼에 참석하면서 뭐 느끼는 거지만 우리 최고위원 국장님 참 정리의 달인이다.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딱 정리를 해주셔서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2001년도에 대구에 왔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좀 제안이자 아니면은 그냥 순서 없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그래서 지금 20여 년 이상 살고 있고 브레이크뉴스에 지금 1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0여 년 이상을 대구에 와서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정말 왜 대구에 왔을까? 처음에는 이 대구 남자들의 기상을 한 번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발음도 막 씩씩하고 그랬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크게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구 또 경상도라는 지역이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이분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대구에 살면서 갖고 싶었던 어떤 보상을 좀 받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렇습니다. 포럼에 제가 지금 6년째입니까, 선배님? 정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꼬드겨 주셔가지고 제가 이곳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감히 6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해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았던 때라 그러면은 올해 전해철 의원과 강민구 위원장이 참석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쳤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다양하게 조금 시각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정서하고 맞는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럼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좀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구나.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계층, 또 연령대,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죄송스럽지만은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의 대표도 대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패널 모시는 분, 섭외하실 분들이 대부분 정치인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올해 가장 절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더 폭을 넓혀준다면 그것이 결국 소통이 되고 그것이 또 공감대를 얻고 그것이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적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데 좀 쉽게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히 제가 제안이자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 운영진에서 그런 폭들을 앞으로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감히 드려봅니다. 발자국은 상관없었죠. 네, 예, 그것도 넓게 보면 다 우리 아시아 포럼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초청 대상 확대해달라는 말씀은 앞으로도 하여튼 늘 좀 이렇게 포럼이 끝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이런 분 다 모셔봤으면 좋겠다. 서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충분히 또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진짜 정치인, 비정치인을 처음으로 불러서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각 언론 오셨던 분들 거의 기사를 다 써주시고 반응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부른 사람으로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우리 또 우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고민이 사실은 그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부르다, 이게 뉴스가 나야 되니까 뉴스 메이커를 부르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 쪽에 많이 불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연결되는 정치인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없다는 점을 그전에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 해소의 일환으로 우리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활성화를, 제가 이제 퇴직하고 별로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제 추천을 이게 여기서 만나서 포럼 끝나면 가기 서로 바쁘니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됐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단톡방을 좀 활성화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면 또 추천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댓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러니까 정치인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설립 취지문 요대로 공감하는, 우리에게 도움되거나 또 지역 사회나 국가에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폭을 좀 넓히려면은 각자 그냥 한데 그걸 이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단톡방도 그냥 공지만 올라오고 서로 간에 역할이 없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차기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단톡방 좀 활성화해서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은 거기서 걸러서
그 이제 초청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그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막 솔직히 좀 부르는 이게 횟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횟수 채우는 좀 급급하게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걸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단톡방에도 서로 추천도 하고 이런 사람 부릅시다라고 하면 뭐 이 사람은 이래가 뭐 얘들아가 훌륭합니다. 또 이 사람 이래가 부르면 안 됩니다라든지 각자 의견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간에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 좀 제가 권합니다. 예. 네, 다음 우리 종영. 지금 우리 브레이크뉴스에 그 이승윤 부장이 했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생각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창립 때부터 이제 올해까지 했을 때 11년간 사무총장을 했는데요. 항상 지금 우리 이승윤 부장이 했던 말이 집행부에서 항상 고민거리였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아시아 포럼 만들 때 취지가 대구 경북의 이슈를 중앙 정치나 중앙 무대에 알리고 그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대해서 신경을 더 알고 더 신경을 쓰도록 만들자 하는 게 속내였는데 사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람들만 계속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무국이 따로 있어서 뭐 이 전임자가 있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전부 다 기자들이 자기 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또 내년 되면 또 새로운 또 조직으로 가고 하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최영수 선배하고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아주 뭐 아주 다른 형태의 우리를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 결국은 뭐 민주당 쪽이나 대구 경북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초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대구 경북에 대해서 모르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고 그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기자들이 대구 경북을 위해서 누구 뭐 하냐,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줄 선물이 있냐? 답을 할 게 있냐? 이런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꼭 뭐 대구 경북에 그걸 떠나서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슈라 하는 거는 시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할 때 되면은 항상 정치적인 행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각 전국적인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내려오라 하면 그 사람도 안 온단 말이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출장 가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또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 줌으로 해서 뭐 한두 명이 올라가서 대담하고 동시에 줌으로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왜 시성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기 집행부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또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고 아쉬웠던 것들이 저는 또 우리가 한 명만 초대해서 행사를 했단 말이죠. 고백하자면은 여러 명 이렇게 패널들 모셔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이 죽어요. 고백하자면.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이 분도 계시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그런 방향들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뭐 적절한 것 같고 하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최종우 선배가 뭐 회원 확충에 대해서 지나고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데리고 왔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말 편하게 뭐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기자적 소양이 요즘 매체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안에서 여러분들 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1년 내공에서 나오는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옆 테이블에 우리 그것도 네. 제가 하고 그 부분은 원래는 이제 올해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줌으로서 하는 그 준비를 다 해놨다가 그건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분들 이게 연말에 다 바쁘고 하니까 못 올 것 같아서 혹시 소화가 안 되면은 해가 이제 줌하고 다 만들어 놓고 기계도 다 이제 사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회원들 중에서 누군가 서울에 있는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섭외를 해오면은 우리가 이제 회원들은 이제 그냥 노트북이나 전화기로 다 접속이 되니까 그걸 이제 다 시스템은 다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시간을 좀 촉박하고 해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다 대체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뭐 당연하게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프리하게 왜냐하면 뭐 내가 이제 전국에 어디든지 그러면 추천한 그분이 출장 가면 되는 게 우리 회원 중에서 출장 가서 사회 보고 뭐 두 사람이 뽑아서 우리가 질문은 여기서 각자 편한 곳에서 하면 되니까 그 시스템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이제 횟수도 늘어나면 돈이 적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횟수도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단톡방에 우리 차기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우리 끝 테이블에 누가 할 줄 아시죠? 우리 김영태 본부장님 뭐 딱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자발적으로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개국메일의 김영태입니다. 정수영이 뭐 내일 모레 가시는데 저도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보니까 쭉 보니까 30 몇 년을 했는데 기자 생활을요.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는 참 미안한 게 좀 많고 그다음에 선배들한테는 아이고 참 내가 좀 있을 때 좀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됐다. 고별 쌓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 고별 분위기로 가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제가 우리가 언론의 역할인데 지역 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언론의 지금 현실이 조금 빠듯한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각 언론사별로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기자들이 잘 없어요.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연결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점을 못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각 언론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좀 뭐 조금씩은 하겠지만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서 진짜 지역 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인원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시아 포럼에 있는 어떤 모든 기자들도 어떤 주제를 갖고 한꺼번에 달려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뭔 동력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가 지역 발전이라면 우리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사든지 우리가 기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걸 펼칠 수 있도록 후배들도 아시아 포럼에서 기자들 많이 와야 되지만 각 언론사에도 기자들을 좀 많이 들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그러게 결국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별사는 아니고 제가 한 1년 반밖에 안 남으니까 참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자립할 수 있고 쉽게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조금씩 하면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제4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좀 차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인원이 가득 차서 어떤 후배들이 이런 새로운 참신한 아이템을 갖고 지역 발전에서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좀 뭐 좋지 않은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다시 저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우리 조영국 기자 또. 예, 저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아니자 우리 아시아 포럼 20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안동 서울대 동문 안동 지부에 초청을 받아서 그 행사장을 한번 갔는데요. 서울대 동문들이 한 36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제 뭐를 했냐면은 안동 시내원인가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이 있는데 그 원생들을 전부 초청해갖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갖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공연도 보여주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뭐 신앙송도 듣고 또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들으면서 같이 박수도 치면서 막 그 아이들이 막 무슨 생각을 할까가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또 하나 느낀 게 아이들 4명이 고등학생 지금 3학년 4명이 3명이 안동대에 들어가고 1명이 카톨릭 상지대인가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신입생으로 들어가는데 그중 한 아이가 성악을 이제 안동대에서 성악을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대 동문들이 성악하는 친구는 해외 유학을 꼭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 아시아 포럼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우리 이제 뭐 패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토론회하는 것도 좋지만 한 회차 정도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아시아 포럼의 또 다른 어떤 발전 방향 제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발적으로 손 드신 분 없으세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늘 홍일점 한 분 와 계시는데 인사도 할 겸 우리 매일의 이수연 기자 인사 겸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구 국장 얘기 듣기로는 아주 훌륭한 언론이 될 거라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수연 기자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갑자기 간다고 아까 미리 예고했죠? 안녕하세요. 매일신문의 이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아시아 포럼 처음 오게 돼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해오신 거는 잘 모르긴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신 대선배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지역 언론의 역할을 또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본인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 아니면 기자가 되면서 생각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 네, 잘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시간을 오늘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한 시간 정도로? 참고로 처음 만들 때 이 포럼 창립할 때 이제 우리 지금 법원에 우리가 등기가 돼 있는 우리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사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감사님이 우리 정창용 사장님이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포럼에. 아직 안 바뀐 거죠? 이제 사장 되고 난 뒤에 바꿔달라 하던데 이번에 이제 바뀌겠죠. 이제. 네, 우리 아시아 포럼 할 때마다 꼭 질문을 빠지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한국경제 오경목 부장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예. 저는 아시아 포럼 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남일보 있다가 엑스코에 가가지고 홍보팀장 하다가 좀 괜찮은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다시 언론에 오니까 환경에서 면접 볼 때도 시내 직장에 있다가 왜 이런 척박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올라 하노. 그리고 이제 대구에 또 일부 후배 기자도 3대 불가사이다 그런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질문하고 싶어서 다시 언론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 최종수 선배님 이 앞부분에 그 이야기 들었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시아 포럼이 진짜 대구 쪽에 언론만 관훈클럽처럼 모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원래 포부를 이걸 부산 뭐 근데 딴 데 다 하실라 했다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저기 사회를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때 누가 했냐면 이제 방사관 가속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치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저는 내년부터는 문화, 경제, 과학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그냥 황골 탈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우리 유철균 원장 우리 저번에 불렀을 때 우리 상당히 좀 신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언론의 그 역할이나 우리 언론에 지금 참 걱정되는 면이 뭐냐면 그 네이버의 클릭 수에 따라가는 우리 그 보도 방향. 그 다음에 진짜 철없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막 옆에 그 시청에 앉아 있다 보면 막 젊은 기자들이 단독에 거의 막 완전히 그냥 목숨 걸거든요. 저는 단독 이거는 먼저 썼다고 주로 단독인데 이거 진짜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이거 단독은 저는 먼저 썼다고 단독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아까 그 유철균 원장이나 저는 뭐 대구 미술관장 같은 사람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에서 30년 큐레이터 하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그 돈을 좀 더 줬어요. 권영진 시장이 뭐 몇천만 원 더 줬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돈을 줬는데 지금 그 문화예술진흥원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라는 거는 다양성이 생명인데 그 미술관 같은 거는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뭐 콘서트 하우스 이런 거는 원래 건드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최은주 관장이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이고 이래 뭐 해놓으니까 최은주 네가 거기 있으면 내 그림을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기증한 그림이 100매덕인가 된대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아시아 포럼 21을 만들었지만 우리 최종수 선배님이 처음 구상했던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했던 그 꿈을 우리 후배들이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역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관음 클럽이 아니고 어떤 세계의 언론들이 뭐 언론 이야기할 때는 대구 아시아 포럼 21을 벤치마킹 하러 가는 거기에서 그 발전이 정체된 대구가 어떻게 글로벌한 도시로 황골 탈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 핵심이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은 거는 저는 강효상 의원이 우리 이어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어서 대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 그랬는데 저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그 말을 듣고 특집 기획을 한 3, 4차례 했어요. 정말 그 좋은 그거를 얻었고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김영호 전 의장 오셨을 때는 그분이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책을 사가지고 책 보고 또 누굽니까 또 김병준 위원장 왔을 때도 책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청 돌아가니까 김병준 위원장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아 포럼 21이 우리 대구에 경북에 집어넣어 줘야 될 거는 그런 다양한 그 인재들 이런 분들을 잘 내년에 좀 잘 모시고 와서 우리 대구 경북에 좀 창의성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하고 뭐죠 창의력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그래가지고 이 언론이 매일신문 영남을 포함해서 우리 조영국 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뉴스 매체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있는 기사를 상상력 좋고 창의적인 기사를
먼저 쓴다. 그게 단독을 표시 안 해도 단독이고,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기자상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60년, 70년대 때 뒷돈 빼먹고 할 때 그때 고발이지. 물론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기자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하면 창의적인 기사 기획했는데 이런 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기사, 창의적인 기획,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그 앞서간 뭐 이런 좋은 기획을 했는 방송사나 PD나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연말에는 좀 상도 주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얼마 안 남은 언론인들이 자꾸 이제 속출하는데 오히려 그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좋은 포럼을 만드셨고 또 후배들 또 한테도 이런 좋은 또 우리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공론장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아시아 포럼 20일 참 자부심 갖고 다니고 나중에 관훈 클럽은 우리한테 잽도 안 되게끔 프랑스 언론이 와서 진짜 배워갈 만한 그런 그거를 한번 해서 내년에는 가슴 설레이는 아시아 포럼 20일 포럼이 되게끔 했으면 하고 또 저는 최정수 선배님 그런 생각과 그거를 지지하고 저도 뭐 기자하면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막 박수가 나네요. 아시아 포럼의 큰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의성과 또 상상력 있는 기사, 참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달리 네, 우리 또 서울대 합격을 시킨 고맙습니다. 네, 김종열 부장. 우리 그 진식 회장님 때문에 우리 그 사회하시는 분은 최정수 선배님 못 뵙겠는데. 진 선배, 진 회장님 옆으로 화면 가리죠. 전 그 오경묵 부장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 아시아 프로 20일에 올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무슨 질문하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요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최정수 의원님께서 언론과 자본이란 이 말씀에 저번에 그 예산 심의할 때 도에서 모 의원이 아시아 프로그램이 오약하면 기자실에 막 하더라고요. 예산이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서울의 가룸 클럽을 뛰어넘는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대단히 어떤 그 정치인들 역량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토론회가 지역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이제 조금 덜 알려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생산적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뭐 지금 포럼비를 기자들에게 지급받는 어떤 그런 기쁨들도 있겠지만은도 그걸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회원들이 지금 이제 매일신문도 아까 보면은 여기 출입처가 돼가지고 기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1년에 얼마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내보자. 뭐 거기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어떤 뭐 이 아시아 포럼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의식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연대의식이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공적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초청자 부분은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시대, 지방분권 뭐 이런 균형발전이나 이런 테마가 있으니까 저번에 또 한 번은 그 송원석 국회의원이 그 기재부 차관할 때 중앙정부 기재부의 어떤 정책을 설명을 한번 듣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앙에 있는 어떤 장차관들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토론을 할 때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달해주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기사화시키면은 지역의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초청자의 확장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BBS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 최근에 저는 이제 안동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 아트파크 이 대표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안동에 있는 그 문화예술계 활동하는 분들 거진 다 한번 모셔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93세 되시는 그 최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
상당한 이런 분들도 한번 모셔봤고, 또 김병일 그 도산수원 연수원장 이분도 책을 내시길래 한번 또 저희가 연결도 해봤고요. 그리고 창주 함창의 권영가야에 필히 꼽히셔가지고 가야사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매일신문이 조금 내주셨는데, 그 스님 한 분이 지정 스님이라 이분과 관계되는 권영가야의 어떤 재해석 부분을 한번 계속 한번 달아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지역의 현안 문제에서 좀 필히 꼽혀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아까 대구 미술관처럼 그런 분들도 한번 모셔가지고 좀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소리, 거기 뭐 국가 정책적인 어떤 의사결정에도 전달되길 바라는 이런 요구도 있을 거고요. 지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역사를 재조명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되니까 이런 분들도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어떤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우리 후배 기자님들도 오시고, 저도 2013년 대구신문이 있을 때부터 한 9년 정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와서는 뭐 좀 서먹했는데 좀 더 이래 가니까네 제 스스로도 조금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본인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가 발전하는 이런 어떤 토론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 자세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하면은 아시아 포럼 참가 기자들이 바로 질문을 제일 잘해요. 조영국 본부장도 그렇고 이성현 또 오경묵 부장님도 그렇고, 대다수 보면은 질문을 가장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시아 포럼에 참가하시는 기자분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도에도 상당한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무튼 뭐 아시아 포럼의 초청 인사의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뭐 그런 의견들이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경복 선배님 뭐 설렘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에 설렘을 가지고 우리 아시아 포럼에 오고 그 떠나갈 때는 뭔가 좀 배웠다라는 어떤 행복감, 성취감을 가지고 좀 떠날 수 있도록 좀 더 뭐 좋은 분들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뭐 내년에 같이 뭐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뭐 자발주로 하실 분이 없으면 우리 이게 유일하게 이제 언론이 아닌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늘 꾸준히 아침에 일찍 자주 참석하시는데 또 비언론인으로서 우리 언론에 바라는 게 또 달리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석 변호사한테 마이크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내가 아시아 포럼에서 후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벌써 5, 6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매번 참석은 못했지만 한 80%쯤은 참석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뭐 감히 언론에 대해서 의견을 낼 건 없을 것 같고, 인재라는 관점에서 한번 아시아 포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정우영 사무총장님 하실 때 제가 아침마다 오니까 너 여기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 공부하러 오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국가가 싱크탱크를 키우는 그 전략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저희가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15년,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모로 국가정책에 대해 관심도 갖고 지역의 변화도 고민하고 하는 중에 지역에서 그 사람은 키워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키우는 방법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당은 정당연구소도 뭐 유럽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고, 또 그 기업의 이제 연구소들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아시안 포럼에 오면서 이제까지는 많은 정치인들이 오셔서 국가나 정치적인 이슈들을 또 구계자로서 이제 접근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기자님들을 제 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또 많은 것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곳이 하나의 지역의 사람들을 키우는 공간, 또 밖에서 이제 사람이 키워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으러 갔는 적이 있는데, 자문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자문은 안 받고,
포럼을 열어주고 사람과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 기관의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구청, 시청,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싱크탱크 키우는 그것이 약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지역의 구청에서도 자문 불러서 인맥을 연결해주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혹시 초청 인사의 폭도 넓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무 불편해지지 않는다면 좋은 인재들이 이 공간에 와서 또 조금씩 저와 같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지역 발전과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한 5, 6년 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고 싶습니다만 저에게 안목과 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시아 포럼 또 같이 올려주셨던 기자님들, 손 후배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아까 오경복 기자님 말씀을 드리면서 자커 엘룰의 말이 생각이 나던데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아시아 포럼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새로운 근현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큰 국가구조 새로 설계하고 세계에도 기여하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언론이 인재를 키워나가는데도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아시아 포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 제가 좀 꼭 시간 끝나고 나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질문하시기 전에 다 아시죠? 꼭 한 사람을 향해서 보고 있어 지금. 고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요 끝에 설립 취지문 끝에 있습니다. 언론과 언론단체, 각계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출범할 때 그 언론인들만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포럼에 사실을 넣으려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립 취지문도 만들고 제가 이제 접촉한 분도 여러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자리 잡기 전에 이제 같이 하면은 너무 희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제가 접촉해놨던 사람들을 가입을 안 시키고 했었는데 이제 한 10년 흘렀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꼭 우리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포럼에는 누구나 이제 기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회원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건 한번 생각을 아마 차기 집행부에 제가 좀 넘겨서 적어도 이제 각 우리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원래 애당초 설립 취지대로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오늘 우리 비언론인 중에서 제일 많이 참석하셨던 분이 우리 박준섭 변호사랑 오늘 알았습니다. 백순현 처장님인데 뭐 가시는 길에 백순현 처장님 오늘 또 송년회 선물도 마련해 주셨다고. 백순현 처장님 오늘 좀 늦게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못 오신다고 백순현 처장이 마련한 겁니다. 뭐 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가라고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없지만은 박수 한번 칩시다. 저도 뭐 받아갈 때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항상 지각 질문 하시는 우리 또 마이크 안 주면 또 화냅니다. 예. 우리 조정훈 부장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질문을 좀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이 하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아시아 포럼에 나오면서 그동안 대구에서 살았던 50몇 년보다 아시아 포럼에 나오면서 대구를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모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진보 매체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실 때도 오마이뉴스는 진보 매체인데 조정우이는 가장 보수적인 기자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죠. 근데 사실 어쨌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좀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 알려서 오마이뉴스의 장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이야기지만 다른 지역에 알려서 대구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대구도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쓰면은 대부분의 댓글들이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 너네는 대구니까 늘 이런 사건, 사고만 일어나는 거야. 너네는 대구니까 너희끼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참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구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선거 때만 되면 야당이 늘 하는 구호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도 제가 대구시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보좌관들 만나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야당 국회의원 한 명 못 찾아갈 정도로 우리는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나. 여당만 찾아간다고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같은 목소리만 내면 사실 생떼밖에 되지 않을 거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변화가 있고 우리 지역도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 대연동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썼잖아요. 그 비판 기사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 사람들 다 돼지고기 파티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웃기지도 않아죠.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좀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아시아 포럼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사실 너무 이제 한쪽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스펙트럼 많이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느 조직이나 그랬습니다. 우리 아시아 포럼도 내년에 또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한 발 한 발씩 더 나아가면은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으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좌장이신 우리 선배님, 우리 조영철 선배님 말씀 듣고 오늘 조영철 선배님 모시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원래 이 포럼 만들 때 제가 이제 언론사 선배님들한테 이사장님을 좀 맡아주십사 이래서 조윤조 선배님을 이제 사실 먼저 찾아갔는데 우리 조윤조 선배님께서 그래도 내보다는 이제 변태석 회장님한테 가봐라. 또 변태석 회장님은 또 제가 이제 우리 TBC에 모시던 사장님이어서 그래서 제가 변태석 회장님한테 가서 이사장님 좀 맡아주십시오. 이래서 당시에 이제 근데 그동안 늘 보면은 우리 변태석 이사장님이나 우리 조영철 선배님이 한 10년 동안 든든하게 사실은 뒤에서 안 보이는 힘으로 엄청 백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엄청 받는다는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마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포럼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인 것 같고 처음에 창립할 때 참 어려웠어요. 어렵고 최종수 본부장이 그 당시 대단히 크게 잡아가지고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했는 이상기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자협회 회장을 하고 그 친구 나중에 아시아 기자협회 또 맡고 있지. 근데 이상기 회장까지도 대구 내려와서 이 포럼 출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정수 운영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말했는 그 이외에 공격이 말을 못해 그랬지 정말 참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뭐 언론 환경이 그렇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는 내용들까지 그러나 이걸 오늘날까지 잘 지켜왔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 설립 취지문에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해보겠다 하는 일념 그 정신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장이 그동안 뭐 대강 그렇게 짚었고 해서 참 애를 많이 먹었고 오늘 모두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걸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언론계에 밥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허무하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가운데 시도 예산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가보내겠다. 그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 뒷받침부터 독립이 돼야 언론 본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진행한 걸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건 아니고 10년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가야 되겠다. 그 가운데 권력이나 금력으로 인해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야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김관용 경북도지사하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있을 때 경상북도를 안동으로 보내는 걸 거의 보고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구 시내 어느 언론이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까? 그러면 학과 못해서 학교에서라도 지역개발학 교수라든지 등등등 이게 경북도시에 그걸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학교에도 전부 눈을 감았고 영남대학교 총동창 회장 김관영 지사지. 영남대학교 문 닫아도 국립대학 교수들 안 답답하게 말 안 하지. 그리고 언론 쪽에는 왜 보도를 이걸 좀 제대로 심층 보도를 안 하느냐. 경상북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장 뼈아픈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를 하면 어느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학자들인데 학자들이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대구 경북연구원은 아예 뭐 시도 예산 받아 하는 기관이니까 아예 타치를 못 하는 거고. 그래 갔던 경상북도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고 하니까 시도 통합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도 통합령이 나와가지고 그건 시당하고 도지사만 머리 막 싸매가지고 뒤에 끼 맞추기 해가 과정도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북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서 했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가가 실패한 걸 보고도 같지 않습니까? 무안으로 가가 강주도 안 되고 무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여론조사회가 경북도면 여론조사회가 그래 끌고 갈 때 지역의 어느 언론이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 이면은 뭐냐?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이걸 신랄하게 비판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세월이 한 또 7, 8년 지내가지고 권영진 시장하고 이런 또 도지사가 바뀌고 이청지사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8년 뒤에 이제 가고 통합론이 나오니까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자체가 우리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그야말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 아시아 포럼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시도지사를 불러내서 토론도 하고 해왔지요. 해왔지만 근원적인 지방의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어느 언론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방기했다고 오늘날 이만큼 큰 문제가 좀 비하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시도로부터 안 받는 시대가 온다면 아시아 포럼에서 이거 나서가지고 이런 지역 문제를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정치인 중심으로 좀 하지 말고 좀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언론 환경도 여러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현대적인 저널리즘으로 지금 급속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 환경도 바뀌고 이런 입장에서 포럼의 위상을 새로 정립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새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건 대단히 반갑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저도 필드에서 한 20년은 또 언론사 근무하면서 간부로서 한 10수년 그 뒤에 정년퇴직 이후에 제가 있었던 회사의 사회이사로 지금 한 10여 년 있어서 저도 한 40수년간 언론계에 종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만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줘야 됩니다. 끌어줘야 되는데 이 끌어주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리고 아시아 포럼이 있어가지고 매체 불문 선후배 간의 규율은 있지만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 포럼이 가지는 언론인들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많이 해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사단법인 대구 경북 언론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면 퇴역을 하고 나면 언론인 회원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에. 거기에 기자상이란 제도를 2017년도부터 둬서 배경 언론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취지는 선배들이 지역 언론과 지역 사회 발전과 언론인 후배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자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 흐르는 동안에 해마다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한 2년간 내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작품을 평가를 해보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자생활 했던 데하고 영천연기 차고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수한 작품이 나와서 근간에 나왔는 KBS의 올해 수상작 같은 경우 GPS와 리어카라는 페이지 수집하는 노인들을 신청보도 해가지고 이건 정말 그 내용을 봤을 때 엄청난 기획이고 작품이 그래서 원래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대상을 가져갔습니다만
지금 2017년 이후에 올해까지 6회인데 매일신문이 1회를 가져갔고 2회는 영남일보가 받고 3회는 TBC 방송에서 받고 4회 매일신문, 5회 매일신문, 6회 KBS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작품들을 봤을 때 참 상당한 수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 뭐 글 쓰고 취재해가 글 쓰는 사람이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작품이 우수한데 심사를 해보면 보통 전체 이 한 해에 4개 내지 5개 작품이 나옵니다만 심사를 해보면 내가 심사를 해보면서도 느끼지만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가 작품은 잘 만들어가 글도 잘 쓰고 뭐 편집도 잘 돼가지고 보도도 잘 됐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좀 있는데 추천사나 그 보는 사회의 파장을 정리하는 대목에 가가지고 일이 실패합니다. 심지어 어떤 작품은 기자가 써가지고 기획이도, 취재 내용, 사회적 파급 효과, 반향 이렇게 써가지고 출품사 회사 이름이 대표이사 사장 누구 도장 꽝 찍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회사는 기자가 쓰는 거는 뒤에 다 붙이고 앞에 전면에 추천서가 정말 걸작이에요. 기자가 쓰는 거하고 부장, 부국장, 국장이 봐가지고 추천서를 쓰는 거하고 작품의 수준이 틀려요. 이른바 화장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도 봤을 때 아무래도 화장 잘 된 미인을 한번 다 쳐다보겠습니까? 기자가 쓰는 그 텍스트는 작품으로 봐서는 이 작품이 괜찮은데 싶은데 포장 자체가 잘못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다 중견 언론인들이고 해서 이 이야기 내가 꼭 들려줘야 되겠지. 들려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후배들 키우려면 후배가 작품이 괜찮은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언론 경력이나 또 취재 역량이나 또 다양한 취재를 경험을 해봤고 이런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이 작품에 대한 추천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되면은 이 작품이 이면에는 이런 또 스토리가 있었구나. 기자가 아무리 기자는 기자 신분이니까 자기가 그 작품에 매일을 돼버리면 다른 거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선배들이 적어도 부국장, 국장쯤 되고 하면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도 그런 거는 좀 소화를 해줬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심정이 2년 심사위원장을 내가 해왔는데 여기 온 심사 참여 현부에 또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좀 포장을 잘 해주는 그런 넉넉한 선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지방 언론의 발전이지만 지역사회 발전하고 또 언론계 선후배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앞으로 나아갈 아시아 포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고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하나마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겠고 다만 정치인을 제외하고 각계의 인물을 선정할 때는 가능하면 전국적인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과 국한되는 뉴스만 하지 말고 아시아 포럼에서 이런 인물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 그게 전국화되어 나가도록. 그러면 역시 자연적 아시아 포럼이 어떤 데인지 알아보게 될 거고 나중에 그럼 각계각층에서 오히려 내 그 출연함을 하도록 해달라고 할 정도로 또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내가 꼭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포부를 한번 밝혀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문호를 대구 이제 뭐 109회 정도 했고 하니까 10년이 넘었고 이제 문호를 좀 확 넓혀서 심호흡 한번 하고 크게 좀 발전하는 그런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조영철 선배님은 대구에서 계속 연합뉴스에서 계속 언론 생활 한 30여 년 하신 선배님이셨습니다. 우리 그 아시아 포럼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독립하는 데도 좀 큰 힘 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하여튼 뭐 저도 뭐 처음에 올 때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기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이크 맡기면 오히려 또 길게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 뭐 포럼이 뭐 너무 빨리 뭐 알맹이가 없을까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만 역시 뭐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뀌어서 딱 거의 같은 시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주로 아침 9시 끝내다가 오늘 이제 저녁 9시에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같이 이렇게 의견 많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최동수 선배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아시아 포럼 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조정훈 본부장이 이제 질문을 중복 안 되게 색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일 늦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오경목 본부장이 그 좋은 신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올 때는 내가 질문하고 싶어서 기자 생활을 다시 했다는데 참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의 직장은 아니지만은 정말 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함이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직업을 택할 수 있었던 게 내 생애 정말 행복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이상 직업으로서는 아마 정말 신의 직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늘 뭐 해오고 있어서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젊은 기자분이지만은 이제 뭐 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 공지사항으로 그 단톡방을 곧 이제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면 이제 각자 우리 회원님들이 쓴 기사는 이제 그때 좀 올려주시면은 서로 공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또 서로 간에 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쓰면은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좀 공유도 하고 서로 교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사가 다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기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기에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질문도 없고 나쁜 기사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단톡방에 쓰는 거 다 올려주시면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댓글도 달고 또 그걸 참고를 해서 더 발전된 기사도 쓰고 이런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정보. 우리 이제 각자 이제 기사도 하면서 또 나름의 가지고 있는 정보도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따지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협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기재부 찾아다니면서 그게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시아 포럼에 후원을 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단체로 이 지방에 자란해 주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열심히 기재부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지역에 아마 언론단체에서는 이제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는 옛날에 달구벌 포럼 거기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안 됐었고 여기는 제가 지정기부금 단체여서 사실은 누군가 후원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 제가 급조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너무 없으면 없앤다 그래가지고 조금 받아놨는데 올해 끝나잖아요. 끝나서 내년에 다행히 우리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든지 해서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지금은 집행부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혹 필요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포럼에 알고는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포럼에 후원을 하면은 또 지정 기구한테 돼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 또 제가 이제 우리 박지원 그 전 문화예술회회 대구의 대구 문화예술회 관장님인데 우리 포럼 옮긴 이유도 수성 모텔에 이제 대관료 너무 많이 올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이리로 좀 뭐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우리 분이어서 사실 이게 우리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엄청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 다행히 또 우리 그 아주 실비로 그 홀을 또 빌려주시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 뭐 제가 부탁드리시면 혹시 뭐 한참의 기사를 다 낼 필요는 없고 우리 아트 센터 이런 게 있더라 이래가지고 각 아트 파크가 있더라 이래가 각자 뭐 언론사별로 그 한참에 다 쓰시지 말고 돌아가면서 뭐 기사로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그 마이크 있으면은 우리 저 박지현 관장님 이제 요즘 아트센터 주인입니다. 말씀 간단하게 잠깐만 일단 그 워크숍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끝을 내고 이제 박지원 관장님 말씀드리면 그리고 공지사항 한 개 더 있습니다. 공지사항 끝내고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카메라 들고 계신 분 빨리 끝내고 이제 카메라는 끄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 포럼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지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끝내버리니까 마이크 다 끄고 끄고 카트 하는 거 있습니다.